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70여일 정도 시간이 남았죠. 전체 재수의 시간으로 생각해도 또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도 사실 1년 과정에 공부하는 시간이 한 270일, 280일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70일 이러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270일, 80일 중에 70일 남았다 그러면 정말 지금서부터 중요한 시기가 남았구나. 마지막 마무리 과정을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험이 다 그렇듯이 사실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마지막까지 기억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공부를 좀 더 충실하게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6월이나 9월 전체적으로 수능 응시생들 변화에 대한 거, 또 입시에 대한 준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D-70일 이렇게 파이널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6월 모의고사 응시자 중에 졸업생의 비율이 19.77%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죠. 작년도에 6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응시생의 비율이 16.1%였었거든요. 이것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비율이 늘었어요. 2022학년도의 비율은 13.9%, 2021학년도는 13.8%였기 때문에 14% 정도의 재수생 비율이었다가 전년도 2023학년도 6월에 보시는 것처럼 16.1%의 비율로 엄청나게 높아졌죠.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정말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래서 많이 긴장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50% 정도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6월에 참여하는 비율이 50%를 간 넘으면 9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60%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고득점자들은 수능에서 만나게 된다. 이게 결국은 수능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16.1%였고 그리고 이걸 곱하기 2를 하면 3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년도의 재수생의 비율이 31.13%.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대략 5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다 곱하기 1을 하면 올해 재수생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전년도에는 16.1% 곱하기 1을 하니까 31% 비율 적당히 맞죠. 올해는 그럼 얼마였었냐면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무려 19%. 지원자가 19%, 응시생 중에서는 19.77%의 높은 비율이 나왔어요. 19% 곱하기 2하면 38%. 정말 말 그대로 재수생의 비율이 전년도에 31%에서 38%로 높아진다면 정말 입시는 어려워질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재수생의 비율이 한 34% 정도 때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전년도에 31%였고 올해 만약에 34%가 된다면 3% 이상만큼 올라지는 건데 이 3% 비율이 엄청나게 큰 거죠. 아시는 것처럼 1등급이 몇 %입니까? 1등급이 4%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 최상위권의 3%다. 그리고 이 3%의 학생들이 1등급과 2등급 구간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실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재수생들 1등급이나 2등급 맞는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9월 모의평가의 지원자 중에 졸업생의 비율은 얼마인가? 21.48%예요. 22.48%인데 이걸 전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23년도 9월 모의평가에 참여한 학생과 2024년도 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참여한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교를 하면 전체 수험생들은 489만 9,370명에서 475만 5,82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3,545명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재수생들은 졸업생은 전년도에 92,251명에서 104,377명으로
비율로 따지면은 18.8%에서 비율이 22.48%로 높아졌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숫자로 보게 되면 12,126명이 증가했고, 오히려 재학생은 전년도에 38만 7천, 11만 9천 명, 38만 9,119명으로 81.1%에서 올해는 37만 1,448명으로 78%로 비율이 낮아졌죠. 결국 재학생의 숫자는 줄고 졸업생의 숫자는 늘고, 그러면서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비율이 크게 상승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올해 수능에서도 전년도보다는 재수생들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자, 6월 평가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 수능과 6월 평가원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수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이 쉬웠고 수학이 어려웠어요. 국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준 점수 만점의 점수가 134점일 때 수학의 표점이 135점, 145점이기 때문에 무려 수학이 145점, 국어가 133점이니까 134점이니까 국어와 수학의 만점자의 표점 차이가 11점 차이가 나죠. 그만큼 수학을 잘 보는 게 대학을 합격하는 거, 상위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6월의 시험은 6월에서는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의 표준점수 만점이 136점, 전년도에 2023 수능 점수에 비해서 만점의 비율이 점수가 2점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151점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국어는 전년도 국어와 비슷했는데 오히려 수학은 전년도 수학보다 더 어려워졌죠. 전년도의 표점이 145점인데 이번에 6월에 봤던 표점이 151점이기 때문에 결국 점수가 매우 높아졌고, 보시는 것처럼 1등급과 만점의 구간의 점수 간격이 전년도의 12점에서 2024 6월 모의평가에서는 점수가 17점으로 구간이 크게 확대가 되어졌다는 점, 이 점이 어렵고, 물론 이것 때문에 이렇게 6월 모의고사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수능 난이도 조절에 대한 부분, 킬러 문제에 대한 문제, 카르탈 얘기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행을 요구하고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은 아시는 것처럼 꼴찌부터 1등까지 9등급부터 만점자까지 모든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전체의 난이도가 높아지긴 어렵죠. 전체적인 내용들은 평이하죠. 4등급이나 5등급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겠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재수생, 3수생, 4수생, 5수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의학계열에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면 상위권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쵸?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반복 학습에 의해서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3 학생들보다는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시험을 본 학생들이 잘 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 시험에서는 변별력이 있는 2문제, 3문제, 4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 문제가 결국은 1등급, 2등급 만점을 결정짓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상위 구간으로 올라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학 계열에 목표를 두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수능 등급 체제를 1등급이나 2등급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난다.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나면 수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수능이 어려워지면 1등급과 2등급의 구간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의 재학생과 재수생의 격차를 보시면 가장 격차가 크게 발생이 되어진 게 난이도가 높은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 격차가 커요. 특히 탐구는 재수생의 비율이 전년도가 31%였었을 때 재수생의 비율이 68%,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의 비율이 32%, 수학은 재수생의 비율이 62.9%, 졸업 예정자가 37%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고3 학생과 재수생들 간에 특히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학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고, 만약에 올해 국어가 어려워진다면 국어 또한 학력 격차가 되게 크게 벌어져요. 결국은 재수생의 비율이 1%, 2%, 3% 비율이 늘어나면 1등급을 차지하는 4%, 2등급을 차지하는 그 7% 내에 재수생 상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성적에 대한 성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 올해 수능이 어려운 점이고 올해 수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경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항상 수능 시험은 어려웠죠. 결코 수능이 쉬운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본인의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은 과정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공부의 성취도를 얻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남은 70일의 과정은 어떤 의미냐?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수능을 공부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학교에 많은 시간들을 묶여 있다 보니까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재수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1월이나 2월부터 시작한 공부를 이제는 뭔가 변화를 주면서 새롭게 공부를 마무리 져야 되는 시점이고 또 반수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부터 남은 70일, 60일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남은 기간 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을 공부에 집중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남은 과정 속에서 부진한 과목이나 성적이 아직 크게 성장하지 못한 과목들은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집단화되어진 집단식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학생 개별 맞춤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결국은 70일을 170일처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이프리비에서는 3단계의 성공재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독학재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리형 독학재수 프로그램이고 학원에서 학생이 공부하는 내용들, 또 졸거나 자는 거, 휴대폰 사용하는 거,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하루 동안에 공부를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약 과목 독학재수라고 하면 독학재수를 하면서 부진한 과목에 대해서 1:1 맞춤형 수업을 들어서 개별 수업을 통해서 빠르게 보완하는 과정. 세 번째는 성공재수 종합반이라고 하는 건 국어, 영어, 수학, 과탐이나 국어, 영어, 사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1 개인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맞춤형 커리와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는 상담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의 목표 설정을 통하고 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로드맵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실전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70여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무작정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본인의 실력에 맞게 성적의 향상을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부진한 과목에 대한 성적 향상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남은 기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70일 정도 남은 기간이고요. 이 70일을 170일처럼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현재 3등급의 등급을 맡고 있다면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재설계를 해서 지금서부터 다시 재수하고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남은 기간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성취도를 높이고 올해 반드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이제 하이프리뷰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능 D- 파이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프리뷰 전화 주시면 저희 부원장님께서 자세히 상담 드리고 또 학원에 직접 오시면 테스트를 통해서 이후에 공부의 과정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